인사부에서 하는 일은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역량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퍼스널리티를 약간 봐요. 역량이라는 건 이 사람이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인텔렉츄얼 스킬, 뭐 이런 역량들에 있어서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십은 뭐 어느 정도 되고, 뭐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는 이 사람 좀 내성적이지만 신중하고 되게 사려 깊은 사람이다. 아니고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뭐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퍼스널리티 나눠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문과생들의 지원이 몰리는 경영지원, 마케팅, 인사팀, 재무팀 쪽에서는 학력이 어느 정도는 1차 과정에서 변수로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대학교 4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극복 못해요. 예.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공부도 하기 싫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방황도 했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걸 대학교 들어가서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 삶을 좀 다르게 살아가겠어 하고 대학교 때 다른 준비들을 하셨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학부가 좋지 않아서 좋은 대학교에 대학원을 간다. 큰 의미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석사과정은 의미는 있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학교가 좀 뭐 안 좋아서 이거를 대학원으로 어떻게 커버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조금 더 얻겠다. 그래서 관련된 직무에 맞는 대학원 전공을 하시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마케팅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고학력에 고스펙에 이제 해외 경험이 많은 지원자를 선호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더 마케팅 활동이나 서포터즈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많은 친구를 더 선호를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할 때에도 마케팅 직무의 경우에는 더 많은 그런 국내 커스터머나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접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많은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설명만 되면 돼요. 4.0 물론 좋죠. 근데 2.0이 돼도 학점이 2.0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대학교 뭐 학점 중요하지 않다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나는 다른 일들을 했다는 게 충분히 어필이 되면은 학점 2.0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랑 진짜 반대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고등학교만 나온 거는 뭐 성장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회사는 학교 레벨보다 학점이 낮은 걸 더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2.0이면 그냥 같이 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같이 수시 채용을 하는 경우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길 원하지 않는 거죠. 학점 3.0 그리고 영어 몇 점 이상 이라고 채용 공고에 뜨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은 회사에서 준비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고 회사에서 만든 시험을 통과하면 완전 제로 베이스가 돼요. 학점도 토익도 다 필요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그 학교에서 공부한 학점보다 그 회사 시험에 대한 믿음이 훨씬 큰 거죠. 심도 있는 면접, 그 사람의 인성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의심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활동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마이너스가 되진 않아요. 다른 역량이 다른 지원자가 다 똑같은데 학점까지 좋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채용을 해본 경험으로는 반대로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실에서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학력보다 전공을 더 앞서서 본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방대 출신 의료공학과가 굉장히 채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야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제품 교육을 받아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굳이 뭐 스카이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관련 있는 과를 나오면 더 선호를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 어떤 분야에는 전문 지식이 판단되어져서 어떤 전공, 학과를 제한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대 같은 경우는 사실 문과에서 공대로 넘어올 수는 없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 뭐 전공 무관이라는 단어를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국문학과를 나왔어. 근데
뭐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취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밖에 나가서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나보고 인사 담당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나가보고 온라인 교육 과정에 교육을 해보고 그런 게 준비가 돼 있으면 본인이 국문학과인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그 커리어 목표가 확실한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럼 그런 건 있겠네요. 예를 들면 경영학 관련 어쨌든 직무라고 했을 때 경영학과 나온 친구들은 일단 그 학과를 들어가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데 타과생들은 좀 더 좀 부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증명을 하기 위한. 그 부분은 맞아요. 예. 아무래도 경영학과 지원하고 경영학과에서 수업을 들었다는 거는 이제 일찌감치 그런 어떤 비즈니스 사회로 나가겠다는 준비를 일찌감치 결정하고 본인이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쉽게 인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학과생들은 별도의 준비를 좀 하셔야죠. 복수 전공이라도 경영학과 같이 전공할 경우는 직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까지는 안 됩니다. 회사 취업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토익, 토스, 오픽 어느 거 하나 가중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사 이후에는 토익보다는 약간 스피킹 위주, 영어 회화 능력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뭐 진급에 대한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으나 취업할 당시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에 따른 뭐 신뢰도, 가중치를 따진다면은 다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 패스가 해외 영업에 있냐, 해외 마케팅에 있냐, 국내에 있냐, 해외 지사에 있냐 이에 따라서 입사 이후에 사업부 배치할 때 되게 중요한 어필 도구로 사용이 되죠. 하지만 입사에는 기본적인 점수만 넘는다면 크게 큰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은행권은 어학연수 자체는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시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어학연수 할래, 석사 진학할래 이러면은 석사 진학이 훨씬 낫겠네요. 직무와 관련된 걸 한다면 석사가 훨씬 낫죠. 훨씬 낫습니다. 어학연수 가서 얻을 수 있는 건 어학 실력도 있지만 그 새로운 어떤 글로벌 문화, 우리와 좀 다른 문화에 대해서 그 느끼고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배워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배워와야지 뭐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갔다 왔다. 네, 만약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녹아 있다면 그렇죠. 그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녀왔다고만 기재하고 아무것도 얻어지 않았다면 전혀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외국계 기업이라도 걱정하는 부분이 조직 문화에 유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팀워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어필하지 않는다면 해외 교포라든지 해외에서만 거주했던 경험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한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관련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네요. 이런 자격증은 어느 정도 가중치가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인사팀 관련 자격증이 뭐가 있나요? 인사는 없어요. 인사 자격증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인사 동아리라든지 차라리 세미나를 카페라든지 통해서 얻었던 경험이라든지 깨달음 같은 걸 자기소개서에 쓰고 또 그렇죠.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이제 인사 관련한 그런 모임에 참여한 경력 같은 걸 쓰면 그런 건 사회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공모전 어떤가요? 광고업계나 뭐 홍보 쪽이 아닌 이상 공모전은 관련이 없고요. 마케팅 쪽에서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쪽 어떤가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아주 큰 중요성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이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홍보팀 이런 데는 어필이 될 수 있겠죠. 나머진 별로 저도 큰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예, 살짝 한번 끊었다 하겠습니다. 필터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필터링이 없는데 저희는 진짜 필터링 없는데 있다고 그래도 들었어요. 안 해요. 타 기업이 몇 다 있다고 오다가 들었거든요. 저도 네. 아니죠. 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인사팀에 있다 보니까 채용하는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오늘 오다가 한번 다 물어보고 왔어요. 근데
저희 쪽은 필터링이 진짜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데 는 있어요. 필터링 매우 강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회사마다 틀리다 보니까 기업 문화의 일종이죠. 그것도 맞아요. 기업 문화의 문화의 일종이에요. 일종이에요. 자기소개서를 볼 때 50명은 이미 정해져요. 애매한 그룹에 나머지 50명이 그냥 학점 막 이렇게 몰입하는 그 그룹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힘들고 그때가 이제 답답한 거예요. 청년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학생일 때 그런 대학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인사 담당자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장 생활에 대한 환상이 특히 첫 직장에 강한 경우가 많고요. 제가 신입사원일 때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학생일 때는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게 딱 자기 성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직장에 입사를 하면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그게 바로 인정을 받거나 그게 바로 눈에 띄거나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능력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능력이 합쳐져서 그 부서에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직장인의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준비를 많이 하고 나만 잘 갖춰졌으면 내가 할 도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들어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더 부족한 점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부족한 점도 더 겸손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참고하시면 첫 직장에서도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